오늘은 30리터급 배낭, 남은 저가의 배낭이에요. 이거 3만원 정도 하는 배낭인데,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실제 착용감도 좋고. 하여튼 남들어도 가성비 장비들과 함께 예전에 제가 좀 경량으로 비박을 다녔을 때 그때 사용했던 몇 가지 장비들 이용해서 오늘도 역시 비박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왼쪽 위 그리고 고리를 하나 걸어줍니다. 여기서 쭉 당깁니다. 마린 스파이크 매듭이라고 해서 이 긴 줄 손바닥에 올립니다. 그럼 한 바퀴 감아요. 감죠? 두 줄 됐죠? 11자. 자, 요거 손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럼 끈이 이렇게 교차가 돼요. 자, 그리고 엄지병에서 이 고리 사이로 좀 앞줄을 잡아 당겨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에 또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팩 같은 거 있죠? 팩 같은 걸 딱 고정해서 박아줍니다. 그 상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그대로 고정되면서 안에 박을 수 있습니다. 딱 잡아당겨서 손 한번 감고 뒤집어서 엄지 앞쪽에 줄 고리 사이로 잡아 엄지와 검지용에서 잡아당깁니다. 고리가 만들어졌죠? 타입 집어넣어서 날씨가 너무 파란만장합니다. 파란만장해. 갑자기 또 해가 뜬다. 해가. 기본적인 야영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박을 많이 했었죠. 특히 봄, 여름, 초가을까지는 판촉이라든가 일반적인 매트와 조합을 해가지고 야영을 했었고, 그럼 겨울이라든가 초봄에는 이제 이런 매트가 앞쪽으로 한 번 더 겹쳐지게 해서 방풍벽 겸 열 반사판 그런 개념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얘가 은박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썼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 지금 습기가 많기 때문에 매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후드 부분이 안쪽으로 터질 수가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 당겨주면 안쪽에 공간이 좀 더 많이 확보되죠. 후드 부분은 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가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안쪽 공간이 좀 더 살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간 쓰기 다음에 막대기, 그 다음 판초이만 이용하면 이렇게 쉘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매트 부분, 발포 매트도 좋습니다. 에어 매트도 좋아요. 공기를 집어넣는 에어 매트. 근데 제가 이제 실제 야영을 많이 비박을 해봤을 때, 비박 같은 경우에는 텐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장비는 침낭과 매트입니다. 근데 에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이 날 확률이 높아서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았고, 발포 매트가 남도 괜찮습니다. 발포 매트가 휴대성이 조금 나쁘죠. 근데 발포 매트의 문제는 뭐냐면 이 경사도라든가 바닥에 이 굴곡도를 커버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자게 되죠. 굉장히 피곤해요. 아침이 되면 몸이 굉장히 뻐근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평평한 곳에 우리가 맨바닥에 자도 피곤한데, 이거는 울퉁불퉁한데 그 굴곡도가 그대로 펄이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발포 매트 위에 에어 매트를 이제 쓰면 더 좋죠. 근데 이게 또 바닥에 습기, 한기가 많은 그런 계절 아니면 어떤 그런 날씨,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태에서 바닥이 완전히 습하게 물에 적셔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그런 발포 매트라든가 에어 매트 깔더라도 이 주변이 질퍽질퍽해지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오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트도 오염되고요. 또 그 다음 이제 뭐냐면 다시 움푹움푹 패입니다. 이 몸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 바닥이, 왜냐면 집안이 이 물렁물렁한 상태죠. 물에 젖어서. 그래서 막 또 울퉁불퉁해져요. 결론적으로 제가 어떤 그 장비를 결국 쓰게 되냐면 날씨, 바닥 상황, 그 다음 실제적인 지형의 어떤 굴곡도와 관계없이 최대한 일정하게, 그 다음 바닥에서 이 습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특히 지금처럼 질퍽질퍽한 상황에서도 큰 문제 없이 잘 수 있는, 그 지면에서 좀 바닥을 띄운 그런 매트가 비박 상황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야영 상황에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 30리터 경량 그 배낭에도 충분히 결속 가능한 바로 이 제품입니다. 헬리녹스의 라이트 코트라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말 그대로 한 1kg 정도, 1kg 조금 넘습니다만 1.2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경량의 지금처럼 바닥 상황, 굴곡도와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주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허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 비박을 지금 많이 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비박 다닐 때는 결국은 발포 매트에서 에어 매트로 갔다가 발포 에어 매트 조합부로 갔다가 결국은 이제 얘로 갔었죠. 왜냐면 이거 하나만 치면 바닥 상황 관계없이 안전하면서 편안한 누울 공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투자할 만합니다. 비박 상황에서는. 실제 이거보다 더 경량으로 비박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발포 매트만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죠. 당시에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잠을 좀 편하게 자야지 다음날 이동하는데 덜 필요합니다. 잠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비박에서도. 특히 경량으로, 그 다음 원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비박에서도 잠을 편하게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비박에서는 매트와 침낭을 좀 가성비 좋은 제품 아니면 검증된 제품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럼 제가 질문에 답이 됐죠?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메일로 이렇게 질문이 오는데, 기억나는 대로, 그때 기억나는 대로 제가 답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매트, 비박 상황에서 많이 썼던, 주로 사용했던, 가장 신뢰할 만하고 추천할 만한 매트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이었어요. 이 라이트 코트. 이 제품 꼭 사라는 게 아니고, 이런 방식이 가장 쉽고 편합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이 나무 침대를 만들어서 자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만든다 그래도 편하지가 않아요. 왜? 나무 자체도 굴곡도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일자가 아니죠. 그런 둥근 형태, 그 다음 그 나무 자체 뭐랍니까, 이 가지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그걸 또 다듬는다 하더라도 나무가 완전 일자가 아니에요.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위에 낙엽도 올리면, 그 다음 지프라이 같은 것들 해서 좀 매트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정글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잤었던 경험이 있는데, 결국 가로로 만드나 세로로 만드나 긴 가지를 이용해서 나무로 침대를 만드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우리나라에서 하긴 어렵습니다. 여기처럼 캠핑장에 벌목되어 있는 나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면 한번 해볼 만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나무를 구하고 반듯한 일자의 나무, 그다음 같은 굵기의 나무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려면 생나무를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까지 그 방법을 써야 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방법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무 침대를 만드는 것은 그런 여건이 됐을 때, 그 다음 시간이 충분할 때, 그 다음 체력도 충분할 때, 체력 많이 고갈됩니다. 체력이. 이거 하라면 끝나거든요. 비박 상황에는 내가 산속 이동해서 다음 목적지 가기 전에 잠깐 쉬고 충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을 불편하게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비박 상황에서는. 그래서 매트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데서 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사용했던 것 중에 가장 편안한 매트는 바로 이 매트. 요 매트입니다. 답이 되셨죠?
이렇게 되면 매트 설치 끝났어요. 아주 쉽고 빠르게 지형과 바닥 상황 관계없이 편안한 잠자리 마련되는 게 저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침낭은 뭘 챙겨 다녔냐면 봄, 여름에 정말 이제 늦봄과 여름이니까 굉장히 더울 때는 바로 요거 침낭 라이너입니다. 침낭 라이너. 요 제품은 C2 서밋에 나와서 요 제품은 C2 서밋에서 나온 리액터 플리스 라이너예요. 리액터 플리스 라이너. 굉장히 가볍고 따뜻합니다. 이거는 사계절 다른 침낭과 같이 조합해 쓸 수 있기 때문에 라이너는 여러분들이 비박을 즐기신다 그러면 꼭 챙겨두세요. 단독으로 써도 되고, 그 다음 다른 침낭과 보온, 그 다음 오염 방지를 위해서 같이 써도 됩니다. 라이너. 그 다음 여기에 이제 제가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합성 침낭입니다. 요거는 그 10년 된 듯해요. 도이터의 드림라이트 500. 도이터에서 나온 드림라이트 500. 가볍고, 그 다음 말 그대로 관리가 편하죠. 합성 침낭이니까. 습한 날씨에도 좀 젖는다고 해도 보온성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 여름용. 근데 이렇게 같이 쓰면 좀 추운 날씨에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는 잘 이렇게 썼었습니다. 폼용에서. 이거는 600g 정도 돼요. 컴포트 온도가 영상 13도. 그러니까 얇은 침낭이죠. 휴대성이 좋아서 이런 30m 가벼운 침낭에도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라이너와 침낭하면 조합이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비박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판초를 탑으로 친다 그래도 비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 매트로 여기 위에 한 번 더 가린다고 해도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비바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침낭도 젖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챙겨 다닌 게 당연하죠. 비박이니까 비비색이 기본으로 가죠. 아니면 침낭 커버도 좋아요. 하지만 침낭 커버보단 비비색을 추천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산에는 벌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굉장히 벌레가 많아요. 그리고 막 낮에 땀을 흘리면서 산에 아니면 어떤 지형에 도착하다 보면 이 땀 냄새에서 주변에 모기들이 엄청 날아듭니다. 몸의 온도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기들 공격 대상이 돼요. 그래서 비비색을 이렇게 챙겨 다닙니다. 빠르고 급하게 잠잘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빈 공터에다가 이런 매트 깔고 탑 붙이지 않고요. 바로 비비색에 침낭 넣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용도는 비비색이 비박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장비이긴 합니다. 자, 이 제품 뭐냐면 남들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고텍스는 아닙니다. 이거는 슬럼버잭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그냥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남들 방수는 잘 되고요. 투스 기능도 있고, 그 다음 버그넷이 있기 때문에 벌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텍스와 같은 재질 비싼 거를 만약에 구매를 못할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은데, 국내는 비비색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안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이제 콜핑에 비비 텐트가 가성비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싱글 월이다 보니까 투습 기능도 없는 나일론 원단, 방수 원단이 쓰여지다 보니까 결론은 좀 심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가성비 나쁘지 않아요. 자, 어쨌거나 제가 쓰고 있는 비비색은 여러 비비색도 있습니다. 고텍스 종류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못지않게 막 쓰기에는 좋아요. 가성비 제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요거는 슬럼버잭의 컨투어 비비라는 모델입니다. 무게는 한 600g 정도 돼요. 가볍죠? 가볍고 관리가 쉬워요. 일반 나일론 대신 이제 수습 기능이 좀 떨어지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만합니다. 이렇게 개방이 옆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중앙 개방식이 됩니다. 좌우 지퍼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해요. 이게 제가 다른 비비색보다 얘를 더 남들 가성비가 좋게 생각하고 더 편하게 생각해서 자주 갖고 다녔던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우면 이 비비컵을 약간 개방해서 통기성을 좋게 해서 서늘하게 자고 싶은데, 일반적인 그 비비색들 같은 경우는 옆 지퍼란 말이죠. 한쪽 지퍼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침낭을 넣고 빼기도 좋고, 매트를 넣고 빼기도 좋고, 그 다음 더울 때 앞쪽 윗부분을 개방해서
좀 더 이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구조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는 그런 PVC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PVC과 침낭의 결합이 끝났고요. 그 다음 날씨가 좀 더 춥다 그러면, 예, 기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침낭 라이너를 넣어줍니다. 베개. 이거는 남들 가성비 제품인데, 이거는 네이처하이크에서 만든 베개입니다. 다른 것들 좀 저렴한 거 중국 써봤는데, 이 부분 있죠? 마개 부분이 많이 고장이 나서 바람이 많이 샙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적은데,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게 좀 불편해. 다른 베개보다 좀 불편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작고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곡 같은 거 넣을 때 이렇게 바람 넣어가지고 배낭에다 집어넣으면 이게 부력도가 되죠. 계절과 관계없이 야영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뭐 폭설과 그다음 폭우가 내리지 않으면 이 정도로, 물론 배낭에 침낭에 이제 그 두께가 좀 달라지겠지만 날씨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3계절은 요렇게 많이 다녔죠. 이게 이제 30m 배낭에 충분히 다 챙겨 다닐 만큼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활동성도 많이 확보된 상태로 다녔던 그런 대표적인 장비들입니다. 가격을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일단 이 매트 자체가 그 당시 한 20만원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경량. 요거 말고 요거 상위 버전의 코트1이라는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차량에 비치가 되어 있는데, 코트1 같은 경우 더 편하고 더 이 높이가 좀 확보돼서 사실 어떤 잠자리 편하면서 코트1이 더 낫습니다만 부피와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라이트 코트가 딱 적당히 있는 비박 스타일이에요. 이게 부담이 되는 분들 일반적인 발포 매트랑 그 다음 에어 매트는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놓으면 사계절 다 원활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매트에는 투자하세요. 비박은 매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에어 매트랑 같이 조합하게 되면 지금처럼 바닥 상황을 그래도 최대한 극복해서 편안한 잠자리가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라이트 코트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 라이트 코트 같은 경우는 하나면 끝나요. 겨울에는 저 위에다가 동계 에어 매트 있죠? 아니면 발포 매트 그렇게 각각 하나, 두 개 조합을 해도 겨울 웬만한 바닥 상황을 다 극복이 됩니다. 그다음 비비셋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좀 자금적 여유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추천드릴 만한 것은 미군 있죠, 미군이 사용하는 그 고어텍스 우드랜드 아주 옛날 거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넘어도 아직도 그 제가 잘 사용하고 있어요. 짱짱해요. 그런 거를 이제 선택하면 되는데, 단점은 이 메쉬망이 없어서 답답할 겁니다. 봄 여름에 답답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여유 자금이 뭐 충분치 않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용하고, 버그넷을 따로 모자에 쓰는 것이라면 아니면 별도로 그 위에 잠자리 위에다 덮는 식의 버그넷이 있습니다. 모기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텐트 폴대를 이용해 가지고 지지하는 그런 노폴 텐트가 있어요. 모기장만 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 구성하면 이런 것들을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때로는 그 악천 상황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폴대 없는 비비 텐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1인용 울트라 라이트 텐트, 그런 것들 챙겨 다니기도 해요. 그것도 거의 뭐 1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면에서는 이 판촉이랑 바닥 매트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하나 치는 것도 모기장까지 다 마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게면에서 부피면에서 뭐 불리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전 개방감이 있는 걸 좋아해요. 제가 텐트를 자주 안 쓰는 이유가, 텐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테스트를 하긴 하지만 텐트를 이용해서
야영하는 것보다 이런 비박 스타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런 개방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방감. 이 신선한 공기 마시고, 이 오픈되어 있다, 자연 속에 있다 느낌의 이 개방감은 제가 야영하는데 굉장히 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타일의 장점을 가졌어요. 근데 일반 텐트 같은 게 어쨌든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시야가 가려져 있고, 그다음 텐트 내에 그 화학약품 냄새들이 물론 이 브랜드별로, 종류별로 차이는 있는데 그 냄새들이 가득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야외에 쓰다 그래도 쓰고 뭐 다시 습한 상태에서 결로 있는 상태에서 건조시킨다고 해도 냄새, 그 안에 곰팡이도 조금 있겠죠. 그 곰팡이 냄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수 처리하기 위해서 이 화학약품을 뿌렸겠죠. 그런 것들이 냄새로 막 이 텐트 안에 가득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불쾌감을 주기도 하고 답답함을 주기도 하고 청량감을 좀 없애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신선한 이런 자연 속의 풀 냄새, 나무 냄새, 흙 냄새를 맡고 싶은데 텐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화학약품 냄새와 그런 그 곰팡이 냄새들에 완전히 갇혀서 그 냄새를 맡고 있는 거고, 완전히 다 시야가 가려져서 답답한 거죠.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냥 텐트만 보는 거죠, 공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텐트를 쓰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형태 비박, 그다음 최소한의 장비만 가진 미니멀 캠핑이라든가 부시크래프트 캠핑 같은 것들을 즐겨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 취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어떤 것이 더 좋은 캠핑이냐, 더 나은 캠핑이냐, 그런 개념 없습니다. 캠핑은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요소지, 어떤 그게 우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시크래프트 캠핑 하니까 굉장히 뛰어난 뭐 캠퍼다. 그건 절대 아니고 오만한 생각이고, 부시크래프트 캠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할 뿐이야. 근데 그 불편함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걸 하는 거고, 오토 캠핑한다, 차를 가지고 가면서 그거에 맞는 그 캠핑 장비를 본인이 구비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고 실제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러면 그거는 마찬가지 그 분야에서는 자기에 맞는 캠핑을 잘 찾아서 잘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야외에 나와서 부시크래프트 캠핑 흉내낸다고 해서 나와서 불편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럴 바에야 그런 편안함, 자기가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캠핑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맞는 캠핑이자 더 단계가 더 뛰어난 캠핑이죠. 싫은데 억지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캠핑은 그거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본인만 몸 상하고 힘듭니다.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캠핑이 가장 최고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연에서 즐길 수 있다면 어떤 캠핑이든 다 동등한 위치고, 대신 이제 그런 각각의 즐기는 캠핑에 필요한 안전 요소들, 그런 것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안전 기술을, 그런 야영 기술들, 그다음 뭐 오토 캠핑이든 부시크래프트 캠핑이든 자연에서 어쨌든 수경을 한 거기 때문에 자연이 갑작스럽게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그런 조난 상황이라든가 생존 상황은 공동으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 공통 어떤 생존 기술들, 그런 것들은 틈틈이 숙달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은 저렇게 남들 보온에 신경 쓰더라도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진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도 지금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반짝반짝 쨍하게 떴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여벌의 옷을 챙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경량 패딩 같은 것들, 요즘은 2월 상품들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 2, 3만 원이면 경량 패딩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챙기려면 30m 충분히 들어가요. 이거는 비박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등산이라든가 야외 활동하실 때 이런 여벌의 옷, 특히 보온과 관련 옷은 잘 챙기면 좋습니다. 그다음 후드, 머리 쪽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비니 같은 것들 보온을 챙기면 좋아요. 나머지는 뭐 물과 비상식량 같은 것들, 응급처치 약 같은 것들, 그냥 비상시에 물 끓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다음 뭐 비상 배터리 같은 게 기본적이죠. 보조 배터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이제 같은 멀티툴, 저가의 멀티툴인데 제가 다시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멀티툴. 그다음에 물이 떨어졌을 때 비상 식수 공급할 수 있는 정식 필터 같은 거. 저 같은 경우 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당일날 거의 500ml도 남아요. 하루는 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조리를 해 먹는다 그러면 물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저는 조리를 거의 안 해 먹기 때문에 물 거의 소비가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물이 필요하면 이런 정수 필터 같은 경우에서 현장이나 주변 계곡이라든가 고인물들을 정수의 목적, 비박 상황에서 비박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또 모종삽 같은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남들 가성비가 좋아서 이걸 갖고 다니는데 주변 지형을 좀 다듬어야 될 때가 있고 비가 올 때 배수를 좀 파야 될 때가 있어요. 절벽 아래쪽에라도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길을 만들어서 밑으로 흘러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나이프 또는 이런 모종삽을 가지고 그때 나이프는 대부분 정글도죠. 정글도 그걸 이용해서 물길을 만드는데 그것도 힘듭니다. 없으면 그걸로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요. 이런 모종삽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전용 도구보다 못하기 때문에 힘을 아낄 수 있죠. 전용 도구를 쓰게 되면. 그래서 금방 물길을 만들거나 그 지형을 다질 때 볼 때 쓰기에 좋아요. 이런 것들도 배낭에 가지고 다니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스파이스 같은 것도 챙겨 다니고요. 그 다음 톱 같은 것들은 좋아요. 톱 같은 거. 이건 아시다시피 대건에 18cm짜리입니다. 몇천 안 하죠? 2, 3천 원 하나? 3, 4천 원 하나? 성능 정말 좋아요. 성능 정말 좋아요. 그립감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고무 그립이라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 이런 것도 가성비로 챙겨다니면 좋아요. 근데 가성비 장비들 뭐 소개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 은박담요라든가 핫팩 같은 것도 기본이죠. 은박담요도 기상상황 고려해서 휴대성이 좋으니까 챙겨다니면 좋습니다.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레저 상황에서 순식간에 생존상으로 바뀌고 당일내도 사람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사람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매년 이런 저체온증 사망자가 우리나라 동메산이라 불리는 것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은박담요 세트라고 생각하세요. 핫팩 같은 것도 은박담요 핫팩을 세트라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챙겨 다니세요. 은박담요 3개 기본적으로 3개 챙겨 다니고 보조 격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챙겨 다녀야 되겠죠. 아주 뭐 비상 툴 같은 것도 있는데 오늘 제가 다른 것도 좀 테스트하고 남는 시간에 있으면 이 장비들 중에 가성비가 괜찮은 장비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은 뭘 먹느냐? 이거 하나는 한 끼입니다. 한 끼 충분해요. 이거 식량이 좀 부족했을 땐 2번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으로 이렇게 반 나눠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비상식량이 빨리 떨어졌을 때 이거 그냥 한 끼로 충분해요. 쓰면서 숙달하고 이런 것도 순환시켜주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 배낭 꾸리는 기술입니다. 꾸린 걸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사실 지금 뭐 요 정도만 기본적인 세팅을 하더라도 야외에서 며칠씩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어요. 물론 불편한 기준이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함 못 느낍니다. 아주 편안해요. 맨바닥에서 이런 매트 없이 여러분 자연재료로 나무까지 막 이렇게 베드 만들고 잘라서 그 위에 낙엽 깔고 해도 불편해요. 처음엔 편한데 체중에 의해서 계속 이제 눌려있기 시작하면 쿠션감이 줄면서 그 바닥이 다 느껴집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도 맨바닥에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편하지만 상대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만 없으면 그런 것들에서 만들었던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 아니면 이거 말고도 그냥 에어매트 하나 아니면 발포 매트만 딱 있더라도 이 감사함이 느껴진가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장비 굉장히 중요하고 보다 모든 걸 자연에서부터 조달해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고요. 체력 소모 커지고 그 다음 자연 훼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자연 훼손이 기반이 됩니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적절한 장비를 잘 가지고 다니는 거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좋고 자연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훈련 상황을 여러분들이 뭐 염두에 두고 스킬을 쌓아가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한두 번 정도 해보면 괜찮지만 그런 것들을
매번 하게 되면 반드시 자연이 많이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뭐 죽은 나무 가지고 오고 이렇게 쓴다 그래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끌고 오다 보면 다른 것들의 훼손이 기본됩니다. 그래서 너무 생야생의 뭔가 재료라든가 그것만 가지고 부시크래프트든 뭐 여러분들 야생 캠핑이든 그런 것들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률상에도 그렇고 또 실제 자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부시크래프트를 오해하신 분이 자연 훼손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자연재해를 쓰고 채취하고 막 이거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도 나무를 함부로 채취 못해요. 벌금 엄청 세게 맞습니다. 괜히 나무 사먹은 값보다 몇십 배 많은 비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물 같은 것들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약초 같은 것도 몰라서 안 캐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캐는 거 보여드리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범법자 만들 수도 있어요. 함부로 약초라든가 식물 같은 거 채집하면 안 됩니다. 본인 땅 아닌 데서. 최근에도 어떤 분이 이제 산림청에서 드론을 띄워가지고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직접 안 갑니다. 드론 띄워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서 바로 벌금 때려버립니다. 과태료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으로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 실제 야행할 때는 비상약 잘 챙겨 다니시고 비상 음식 잘 챙겨 다니시고 뭐 아주 조금 정도야 여러분들이 뭐 따먹고 할 수 있죠. 큰 이제 훼손 그 다음에 뭐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그러나 뭐 그런 것도 되지만 그것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자연재해로 기반한 것은 진짜 생존 상황을 고려한 그런 상황 아니면 자연재해로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죠. 비박이라는 개념 자체 이런 기본 장비를 잘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기 안전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꼭 필요하고 부시크래프트라고 가지고 막 아무것도 없이 막 주변 자연재로 함부로 이렇게 가지고 자르고 베고 해서 하는 그런 활동 아닙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 처벌받아요. 그 다음 그렇게 했을 때는 전체가 욕먹어요. 다른 건전하게 즐기는 많은 부시크래프터라든가 캠퍼들이 욕먹습니다. 백패커들이 욕먹어요. 그런 것들은 올리지 마세요. 제가 못 올려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못 올려서 안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 기준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활동들을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힐링이 될 수 있겠고 물론 생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제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캠핑장에서 할 수 있어요. 캠핑장 지금처럼 외곽 쪽, 바깥쪽 사이트 잘 안 쓰는 그런 이런 구역에서 얼마든지 그런 훈련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젖은 부식기들 다듬어 가지고 불 피우는 뭐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바로 뭐 캠핑으로 조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은 비박 상황이지만 사실 이것도 생존 상황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이죠. 이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프를 이용해서 쉘터 구성하고 바닥들, 그다음 자연 지형을 이용해서 바람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됩니다. 실제 상황에 쓸 수 있는 기술이 돼요. 자연 훼손 기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저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향을 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걸 최소화하고 있어요. 아까웠겠네. 잠이 오네. 낮잠 좀 잤다가 좀 이따 테스트 또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쉬었다가 좀 해야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요즘 해가 길어졌어요. 지금 7시 한 40분인데 아직
크가 안 나오네. 이거 제가 야외에서 즐겨 먹는 빵입니다. 이거는 삼립에서 나온 주종 발효 단팥 크림빵. 이게 이제 제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물 먹어야 돼. 물이랑 같이. 라디오를 안 챙겼네. 라디오. 이렇게 하는 거 보조 배터리. 저 식사 끝. 자, 저녁도 먹고 잠자리 들어가야겠어. 와, 달이 이렇게 밝습니까? 와, 살아오면서 달이 이렇게 밝다는 생각 오늘 처음 해봤네. 와, 주변에 엄청 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카메라는 안 잡히는데, 달입니다, 달. 와, 정말 휘영청 밝은 달. 멋지네. 가봐야 시간이다. 또 출근해야 돼서. 집이 세게서 아주 편하게 지금 잘 잤습니다. 안에 아이라 그죠? 그게 침대, 그다음 비비세, 또 벤틸레이션 개념으로 메시 창이 있어서 벌레도 안 들어오고 오줌은 통기도 되고요. 그래서 내부에 지금 바깥 온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저기 입김이 나왔던 그 부분만 이렇게 살짝 물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결로 현상이 없죠. 너무 가까이 이렇게 침낭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비비 커버랑
침낭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좁은데도 결로가 없습니다. 좀더 자고 싶은데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도가 정말 많이 떨어졌죠? 죽긴 해. 상쾌합니다. 알아서 나온 거죠. 자,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가 떴거든요. 아직 해가 안 떴고, 해가 저기 있어. 떠오르려고. 지금 동이 이제 트고 있어요. 근데 온도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5시가 좀 안 됐습니다. 5시가 좀 안 됐는데 새들이 벌써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새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머리 위에서도 지금 새들이 계속 지저귀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나머지 새들까지 다 깨우는 것 같아요. 계속 같이 지저귀면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일어나네요. 여기 있는 새들이. 그래서 하루 일과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들과 같이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일어났나 봅니다.